나는 내 아들 윤재가 어떤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녀석은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을 때 내 심장은 멎어버렸다. 그녀는 내가 수년 전 무심코 상처를 준 바로 그 여자였다. 내 이름은 준호. 환갑이 가까워오는 나이에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를 이끄는 회장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돈과 명예 권력.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늘 혼자였다. 내 삶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처럼 텅 비어 있었다. 아내와는 수년 전에 이혼했다. 그녀는 나를 돈만 아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에 미쳐 살았다. 돈을 버는 것이 곧 내 삶의 목적이었다. 내 유일한 혈육인 아들 윤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그 아이를 낳았지만 함께 보낸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는 그 아이에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최고급 유모, 최고급 교육, 최고급 환경. 나는 그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멀리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에게는 돈이 전부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그 말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와 더욱 멀어졌다. 그렇게 나는 서울의 최고급 주택가에 있는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살았다. 이 집은 내 성공을 상징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이 감옥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가고 늦은 밤에 돌아와 차가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내 삶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늘 쓸쓸해 보였다. 나는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내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았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밝아 보였다. 나는 그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그가 들어간 곳은 번화가와 떨어진 작은 꽃집이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보았다. 그는 가게 안에서 한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윤재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누군가를 안아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차갑고 모든 것을 내면에 숨기는 아이였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창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내 심장은 멎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내 기억 속의 그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나의 과거였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내 삶을 그리고 내 아들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녀가 나의 삶에 그리고 아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내게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등장이 내게 어떤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내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나는 그렇게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녀의 꽃집을 찾아갔다. 꽃의 정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띄었다. 가게는 골목의 모퉁이에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다. 나는 정장 차림의 내가 이 작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꽃이나 달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어떤 분께 드릴 건가요? 꽃마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윤재에게 나는 그저 선물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하얀 프리지아 한 다발을 건네주었다. 이 꽃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께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꽃집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가 윤재와 어떤 관계인지, 왜 그가 이 작은 꽃집에 푹 빠졌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목적은 달라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묻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늘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들 윤재가 왜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늘 웃었고 그녀의 웃음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슬픔이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건축가가 되셨나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건축가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건축 쪽에서 일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꽃이 더 좋아요.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꽃을 키우고 바꾸고 심지어 버리기도 하지만 꽃은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다움을 피워내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렸다. 나는 그녀가 왜 건축을 포기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가 겪었던 아픔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슬프게 웃으세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환하게 웃었다. 제가요, 저 행복한데요. 꽃들과 함께 있으면 슬플 틈이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슬픈지 알고 싶었다. 아니, 나는 그녀의 슬픔이 나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비서에게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나면 내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결정이 그녀에게 그리고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과거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비서에게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심장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그녀는 내 회사와 협력했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우리 회사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프로젝트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녀의 이름이 담긴 서류를 보았다. 그녀는 책임자로 지목되었고 나는 그녀가 하청업체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신경 쓸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외면했다. 나는 그녀의 항변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보고서에 서명을 했을 뿐이었다. 그 서명 한 번으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꿈 경력,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까지. 그녀는 법정에서 홀로 싸웠고 결국 패소했다. 그리고 그녀는 건축을 그만두고 이곳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비극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보고서를 읽으며 숨이 막혔다. 그녀가 왜 그렇게 슬픈 미소를 지었는지, 왜 꽃을 보며 위안을 얻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의 비극은 나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섰다.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내 성공을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한나는 그 도구들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도 그녀의 꽃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를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꽃을 드릴까요? 그녀는 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내가 DK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녀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나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졌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나 씨, 제가 당신의 삶을 망쳤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한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회장님,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나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날 밤 그녀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한나는 나의 고백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요. 저는 이미 그 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쳐놓았는데 그녀는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용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윤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윤재 씨는 저에게 제 삶의 일부를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윤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윤재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자친구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았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나의 꽃집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꽃집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꽃집의 아름다움에 이끌려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꽃만 바라보았다. 한나는 그런 그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윤재는 조금씩 한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한나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고 한나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한나는 그에게 말했다. 윤재 씨, 꽃은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요.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한나의 따뜻한 위로에 윤재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는 그녀에게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 한나는 웃으며 말했다. 윤재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였어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들의 상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가 혼자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한나야말로 그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그때 윤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나와 한나를 보고 놀란 듯 눈이 커졌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나는 윤재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한나 씨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윤재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증오를 보았다.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다. 윤재야,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윤재야, 이분이 바로 아버지가 수년 전에 상처를 준 사람이야. 나의 말에 윤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윤재는 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실망,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한나 씨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그녀의 삶을 망쳤어. 윤재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내게 소리쳤다. 아버지는 대체 몇 명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나요? 아버지는 저를 버렸고 이제는 한나 씨까지.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한나가 윤재의 손을 잡았다. 윤재 씨, 진정하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윤재는 한나의 손길에 조금씩 진정하는 듯했다. 그는 한나를 향한 사랑으로 분노를 억눌렀다. 나는 그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한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윤재에게 말했다. 윤재야,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나에게 한나 씨를 만날 기회를 줘.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사죄하고 싶다.
윤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한나를 보았다. 한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 씨, 괜찮아요. 저는 회장님을 믿고 싶어요. 한나의 말에 윤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한나 씨에게 다시 상처를 준다면 저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결정에 감사했다. 나는 그에게서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한나의 꽃집을 찾아갔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 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가게 일을 도왔다. 나는 꽃에 물을 주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꽃을 포장해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나는 꽃을 통해 한나와 소통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나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녀는 내게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한없이 작아졌다. 윤재는 가끔 꽃집에 들렀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한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한나 씨에게 잘해줘요. 한나 씨는 제게 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이제야 윤재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내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용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윤재에게 한나 씨를 소개해 줄게. 그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내 아내는 내 전화를 받고 놀란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한나의 존재를 알리고 내가 한나의 삶을 망쳤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나에게 큰 부담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말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아내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진 후 돈과 성공만을 쫓아 살았다. 나는 내가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내는 내게 말했다. 당신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에게 우리의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내게 말했다. 늦었지만 당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 하지만 윤재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한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한나 씨에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저 죄책감을 덜고 싶은 것뿐이잖아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윤재에게 말했다. 윤재의 아버지는 너에게 한 번도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한나 씨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는 달라졌다. 아버지는 너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그는 나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의 비서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한나라는 이름의 여자가 회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나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서 멀어지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꽃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윤재에게 갔다. 그는 나를 차갑게 맞이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윤재야 한나 씨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고 싶다. 윤재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한나 씨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세요. 한나 씨는 아버지를 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나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녀를 내버려 두는 것뿐이에요. 나는 윤재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윤재의 아버지는 너에게 한나 씨를 소개해줄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너와 한나 씨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나의 말에 윤재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한나 씨를 또다시 상처 준다면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서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나는 한나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미안하고 그녀를 사랑하는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편지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절망했다. 나는 그녀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사죄하고 싶었다. 나는 한나를 설득하기 위해 매일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집 앞에서 윤재를 만났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말했죠. 한나 씨를 내버려 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내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윤재에게 말했다. 윤재의 아버지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아버지가 한나 씨에게 사죄하는 방법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나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그때 윤재의 옛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윤재가 한나 씨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불길하게 들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윤재가 제 딸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 씨는 윤재를 유혹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윤재의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죠? 나는 그에게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이용하여 윤재를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아들은? 당신 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윤재가 제 딸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윤재가 제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리고 한나 씨는 윤재를 유혹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는 윤재의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죠?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윤재를 보호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한나 씨를 원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줄 겁니다. 그리고 윤재는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나는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는 나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 나는 윤재에게 말했다. 윤재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버지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에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윤재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윤재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윤재의 아버지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말에 윤재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윤재의 옛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재와 한나 씨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는 나의 말에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한나 씨를 원합니다. 그녀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윤재에 대한 모든 것을 잊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분노했지만 나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한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한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나 씨,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을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삶을 지킬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나 씨, 저에게 당신을 지킬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준 모든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윤재가 나타났다. 그는 한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나 씨,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는 한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윤재에게서 그녀를 향한 진심을 보았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있었다. 나는 윤재의 옛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재와 한나 씨를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을 건드린다면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윤재를 건드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돌아서서 나왔다. 나는 윤재와 한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이용하여 윤재의 옛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윤재와 한나 씨를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다시 건드린다면
저는 당신을 평생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나를 보았다. 그는 결국 나의 위협에 굴복했다. 나는 윤재와 한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들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나의 말에 그들은 내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가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거대한 재산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나는 더 이상 D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윤재와 한나를 보호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윤재에게 갔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윤재에게 말했다. 윤재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나를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돈과 명예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한나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진심을 보았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용서는 나에게 큰 선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나 씨, 제가 당신의 삶을 망쳤는데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당신이 저에게 준 사랑으로 치유되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녀는 내게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한없이 작아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윤재는 한나에게 말했다. 한나 씨,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의 말에 한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윤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나는 윤재와 한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는 작은 집을 구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나와 함께 꽃집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일을 도왔다. 나는 꽃에 물을 주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꽃을 포장해 주었다. 나는 그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서 삶의 소박한 행복을 배웠다. 윤재는 가끔 우리 가게에 들러 우리를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변한 것이 바로 한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나의 아들을 구원해 주었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작은 꽃집의 주인이었고 한나와 윤재의 가족이었다. 우리의 삶은 소박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매일 아침 나는 한나와 함께 가게를 열었다. 그녀는 꽃을 정리하고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윤재는 출근하기 전 우리 가게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나는 그 작은 순간들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윤재에게 말했다. 윤재야, 이제 너도 가정을 꾸려야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나의 말에 윤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미 행복해요. 한나 씨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제 행복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나에게 말했다. 한나 씨, 저에게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했지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한나 씨,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나는 한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 말했다. 그녀는 나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사를 했다. 아내도 참석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기뻐요. 한나 씨, 윤재를 잘 부탁해요. 아내의 말에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나이가 들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을 보며 웃었고 서로의 흰머리를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서로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발견했다. 나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구원으로 끝났다. 나는 돈과 명예를 잃었지만 사랑과 행복을 얻었다. 나는 한나와 윤재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남은 인생을 채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그저 세상 어딘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믿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비극에서 시작했지만 구원으로 끝났다. 그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